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KF-21 보라매 전투기 블록3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보라매 블록3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보라매 블록3는 개발한다는 사실만이 결정되었을 뿐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결정된 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카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카이의 주장이고 의견일 뿐이지 아직 우리 군은 아무것도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단지 5세대 전투기로 개발한다고만 할 뿐 5세대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조차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거의 카이의 주장일 뿐이지 결정된 게 아닙니다. 카이의 주장에 따르면 보라매 블록3는 기본적으로 지향성 데이터 링크를 통한 편대 전술을 사용할 것이며 특히 이 지향성 데이터 링크를 사용해서 멈티를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블록3의 핵심은 바로 멈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블록3은 스텔스 성능이 대폭 높아져서 적에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레이더도 저피탄 모드를 사용할 것이며 각종 안테나도 내장형 컨포멀 안테나로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특히 카이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건 바로 유무인 복합 기술인데요. 이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바로 항공발전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소리이기 때문이죠. 블록3가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던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영상으로 다룰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때 카이가 발표한 발표 자료를 천천히 다시 보다가 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내부 무장창에 탑재되는 무장의 종류입니다. 당연하지만 블록3의 내부 무장창에 주로 장착되는 무기는 미티어나 AIM-2000 등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는 공대공 미사일 말고 내부 무장창에 탑재되는 다른 무장도 나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라매 블록3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되는 무장은 GBU-39 SDB가 탑재되고 그리고 KGGB와 GBU-12 또 한 가지는 GBU-38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보고 뭔가 느낀 점 없나요? 저도 처음에는 무심코 넘겼다가 나중에 생각이 난 건데요. 이 무장들은 전부 500파운드나 그 이하의 무게를 가지는 무장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더 알아봤는데요. 결론은 KF-21 보라매 블록3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는 무장은 최대 500파운드급 무장뿐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라매 전투기는 미국의 F-22 랩터에 비해서 내부 무장창의 깊이가 더 깊은 형태를 확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부 무장창의 깊이가 얇아서 고작 500파운드급 무장만을 장착할 수 있는 미국의 랩터에 비해서 못해도 1000파운드급 무장을 장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일 500파운드급 무장만 장착 가능하다면 F-22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F-22도 500파운드급 무장은 장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결론은 우리 보라매 블록3의 내부 무장창은 500파운드급 무장만을 장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 보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요. 기본적으로 블록3는 암남급 미사일, 그러니까 미티어 같은 공대공 무장을 최대 4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공대지 무장을 하려 한다면 자위용의 공대공 미사일 2발을 탑재하고 SDB 같은 경우는 4발을 탑재할 수 있으며 KGGB나 GBU-12 같은 무장은 실질적으로 겨우 2발을 탑재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1000파운드급 무장은 장착할 수 없고요. 그래서 카이는 더욱더 멈티를 강조했던 겁니다. 결론은 보라매 블록3는 현실적으로 지상 공격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내부 무장창에 주로 공대공 미사일만을 장착할 것이며 공격용으로 사용하려면 여전히 외부 무장을 장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은 주로 멈티를 활용해서 무인기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가 멈티를 그리 강조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보라매 블록3는 공격기가 아니고 미국의 F-22 랩터와 마찬가지로 제공 전투기인 겁니다. 내부 무장창의 능력상 제대로 된 공격 임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초음속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등은 어떻게 장착하냐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무기들은 블록3가 되어도 외부 파일론에 장착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내부 무장창에 장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면 기존 블록1이나 블록2의 보라매 전투기들도 블록3로 개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생산된 기체들도 블록3로 개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1000파운드급 무장을 장착할 정도로 내부 무장창이 깊었다면 아예 설계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기체는 개량할 수 없을 거라고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내부 무장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얇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기존 기체들도 블록3로 개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카이에서 KF-XX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KF-XX가 단순하게 보라매에서 기체의 크기만을 키운 거지
별로 의미 없는 기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람의 블록3의 내부 무장창이 이 정도로 작다면 제대로 된 내부 무장창을 가진 기체를 별도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보입니다. 그렇기에 카이의 주장처럼 KF-21의 기체 크기를 키워서 내부 무장창에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KF-XX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웃기는 이야기지만 보람의 블록3가 나오면 필요 없을 줄 알았던 F-35는 여전히 우리 군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보람의 블록3가 나온 다음에도 우리 군에서 제대로 된 스텔스 공격기는 F-35뿐이고 F-35는 내부 무장창에 무려 2000파운드급 무장까지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텔스 공격기로서는 절대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의 블록3가 나오면 필요 없어질 줄 알았던 F-35의 존재 가치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번 사실에 많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결론은 보람의 블록3는 제대로 된 5세대 스텔스 공격기라고는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보람의 전투기, 그것도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던 5세대 전투기라는 블록3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체에 대해서는 장밋빛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과거에는 분명 그런 장밋빛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저도 블록3의 내부 무장창에 못해도 1000파운드 무장을 장착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초음속 대한미사일도 이 블록3의 내부 무장창에 장착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이네요. 완벽한 5세대 스텔스기가 될 줄 알았던 KF-21 보람의 블록3의 내부 무장창이 고작 500파운드급 무장만이 가능하다는 게 현실이네요. 저도 정말 괴롭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야 한다는 사실이 싫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보람의 전투기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 사업에서 처음으로 실망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있는 카이의 세미나 자료에는 일이 나와 있으니 다른 곳도 아니고 카이 스스로가 이리 이야기하고 있으니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정말 카이가 KF-XX를 개발하자는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카이의 주장처럼 KF-XX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보람의 블록3는 절대로 스텔스 공격기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스텔스 공격기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체의 크기를 확대해서 내부 무장창을 추가로 확보한 KF-XX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는 지금 이 영상의 내용이 전부 틀리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